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앞서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눠봤죠.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신 이제 무소속이 되셨네요.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이 되셨는데 무소속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낯설고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낯설 수도 있으시고 외롭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무리죠. 정치란 어느 일이든 무리죠 하면 그 중간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또 이렇게 행동하고 해야 되니까 또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예.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특히 정치에서는 무리 세력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뭐 그런 것이 없이 이제 혼자 모든 걸 맡고 모든 걸 감당해야 되니까 외롭죠. 그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러브콜이요? 예. 러브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그 이상민 의원님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상민 의원님의 탈당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어쨌든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거나 저를 좀 이해해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누구든지 누가 하시든 다 반갑고 고맙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아마 교수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것은 앞으로 저희 구체적 행로를 국민의힘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물으시려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제가 정치적 뜻을 펼치고 또 그럴 만한 공간이 있고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또 저를 그동안 지지해줬던 분들이 동의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볼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공익에 합당하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거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추가 탈당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요? 그거는 의원들마다 생각은 좀 다 다르고 또 그 생각을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결함, 문제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한계 이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이거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의원들은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처럼 당과의 결별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건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삭줍기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한 중순까지는 다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더 이상 있으면 소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라는 분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천 때문에 그러느냐? 공천을 흥정하는 거 아니냐? 공천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 구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결심이 있다면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하는 것이 속해 있는 정당을 위해서나 또 행동하고자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나 전 그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이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본인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고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몇 %로 보십니까? 저도 직접 제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요. 또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야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쭉 맥락을 보면 결심이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누구든지 자기가 같이 했던 정치 세력이 도저히 뜻이 안 맞는다. 그럼 분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럴 때는 또 통합할 수도 있고 뭐 늘상 있는 일인데 이거를 분열하는 거를 마치 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5선 의원이신데 만일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사당이고 개딸당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예. 종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당과의 결별을 한 그 당은 이재명 사당이고 또 개딸당입니다. 예. 여기에 대칭되는 종전의 민주당,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전의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거라면 충분히 지금의 개딸당 이재명 사당보다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일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지금 현재의 민주당보다 우위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더 훨씬 우위에 있고 대의명분이나 국민적 신뢰나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정당입니다. 올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적 의혹, 사법적 수사 재판을 차단시키고 막는 데만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윤석열推진당을 만들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당이야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뭘 만들 헌법적 반국가적 그런 것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특정인을 반대하는 뭐 이런 연대 모임, 연대 그런 걸 지향하는 정당은 사실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전혀 공익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 비전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내놓고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 반대하는 정당을 규합을 하고 연대하겠다 이러면 그게 정치 세력입니까? 그냥 그냥 패거리 싸움배를 모아놓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 만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론으로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와 같은 그런 성격의 당은 뭐 전혀 진화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 또는 뭐 국가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당을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많이 만든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보다는 좀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조국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주장은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분 다 똑같이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그 각각의 개별적인 판단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으로 뽑을지 안 뽑을지 저 정당에 그 표를 줄지 안 줄지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만일 저는 뭐 어느 누구고 다 정당의 깃발을 들고 유권자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봅니다. 거기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표방하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의 정치적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의 민주당,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칭되는 새로운 어떤 당이 있다면 민주당의 종전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표방하는 그런 당이면 우선은 저는 바람직한 정치 세력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님과 같이 정치하시는 오래 하신 분들의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누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민 의원님이 만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밖에서 본 것만으로 선입견을 갖고 어떻다라고 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하죠. 예. 다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당 또는 개딸당이라고 하기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전의 태극기 부대라는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개딸과 같은 그런 분들은 지금 선을 긋고 결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낫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희망의 빛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쨌든 상대 정파에 있는 소속 의원에게 어떤 특별 강연을 요청해서 그쪽의 시각을 들어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아주 유연한 자세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진중권 교수로부터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유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검사 탄핵 그리고 이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이제 실패되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제2, 제3회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분이 나오면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예.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다 더 섬세하고 또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반대파와의 협의, 논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말이라면 껍벅 아무 이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 앞에는 비춰지거든요.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하게 뒷받침하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일사불란하면 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오히려 비판의 또 이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표출되도록 하고 그걸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적 또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과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잘 그런 거를 수렴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그 점은 상당히 좀
결핍되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무소속이 되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장 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이상민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이상민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 의원님,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돼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어떻게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체제가 소위 개딸들, 당내에서의 의원들의 맹종, 이런 거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엔 외관상 더 공고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 이런 측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계속 추종하고 뒷받침하고 뭐 다른 세력, 비판 세력이나 이견 세력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운명이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낙마가 된다든가 퇴진한다든가 이러면 자기들한테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뭐 호위무사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직까지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직까지라는 전제가 안 붙을 때는 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영씨 재판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은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판사 재판부에서 유동규 씨의 말을 전적으로 거의 믿었습니다. 예. 그걸 근거로 김영 씨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합산해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재판, 뭐 대장동 건이든 백현동 건이든 유동규 씨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관건입니다. 김영 씨의 재판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번 김영 씨에 대한 판결이 뜻밖의 판결이 아니고 이미 예정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는 퇴진해야 된다,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예, 아무래도 또 법조인이시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다 의견 한번 조사해 보면요, 다 나옵니다. 다 뻔한 거를 잡아떼고 우기고 딱 버티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의 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 저도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예. 그것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뭐 잘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강한 의심을 벗으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대표를 당대표직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게 되면 그 당대표 직책은 뭐가 되고 또 그 당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야, 제가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3996님, 8342님, 3996님, 8342님이 똑같이 제 마음도 사실 이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만일 만들면 가실 마음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어느 특정인이 뭐 이렇게 주도하는 무슨 신당이나 또는 정당이 있으면 그거 보고 가겠습니까? 제가 명색이 5선 국회의원인데 뜻이 같고
또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것이 공익에 합당하고 국민의 뜻에 맞다고 한다면 같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뭐 어느 특정 인물이 잠시 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든가 또는 뭐 인기가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연락은 뭐 가끔 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랑? 지난번 한 달 전쯤 한번 식사 같이 한 거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그날 워낙 또 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민주당 비명계를 접촉한다 이렇게 막 얘기가 뜬구름없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만나는 걸 조금 삼가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는 어제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군요. 오늘. 예. 오늘이요? 예.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안부 인사 정도입니다. 탈당하셨으니까 아마 전화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이준석 전 대표도 이상민 의원님하고 좀 뜻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나 정치는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싶죠. 저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하면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예. 그냥 패거리처럼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지향점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민심과 부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워낙 영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서 강대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칭되는 제3의 세력은 그 어느 특정인 금태섭, 양양자, 윤석 또는 이낙연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이 각각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약하고. 그래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합하려면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은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다. 아하. 워낙 반상식이고 파렴치한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상식대로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로 꾸려가는 정치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